커플 매니저 업무 스킬을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우리가 음식점을 하려면 요리사가 필요하고 요리를 잘하는 주방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계사 업무를 한다면 회계 정리를 잘하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듯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중매를 잘 해줄 수 있는, 남녀 만남을 잘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커플 매니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커플 매니저는 그럼 무엇으로 일하느냐? 남자와 여자의 조건을 파악해가지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만남 주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결혼정보회사가 만남 주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는 뭐냐? 상식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편의상 상호작용 조건, 수직적 조건, 수평적 조건,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 조건은 남성과 여성의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들이죠. 인상, 특히 여성은 인상 중요하죠. 나이, 키, 재혼하신 분들은 재혼, 자녀 문제,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수직적 조건은 우리가 대학으로 치면 수능 시험 점수에 따라 학교가 달라지듯이 그런 서열이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학교가 있을 거고, 학력, 그리고 직업이 있겠죠.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 사법고시 패스한 분,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다 좀 서열이 가능한 직업들이죠. 소득 수준이 있겠죠.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느냐, 본인의 경제력이 있을 거고요. 부모님의 또 경제적인 조건이 있을 거고, 부모님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겁니다. 수평적 조건은 필요는 한데 서열화되지 않는 거죠. 종교가 해당되고요, 거주지가 해당될 거고요, 성격이나 매너,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평한 조건들이죠. 이런 수직적 조건, 수평적 조건, 상호작용 조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결혼정보회사 만남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조건,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 나는 이런 스타일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매칭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결혼정보회사도 회사니까 그 회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선호의 서비스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결혼정보회사는 노블레스, 회비에 따라서 굉장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할 수 있겠죠. 선호의 경우는 일반 회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커플닷넷이라는 웹 서비스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칭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AI가 진행해요. 자동 매칭이죠. 상식적인. 예를 들면 나이는 보통 2살에서 5살 터울로 매칭이 됩니다. 키는 남성이 한 5cm에서 10cm 정도 크게 매칭되고요. 직업은 남성과 여성의 직업 위세라고 하죠. 비슷하거나 남성이 좀 높게, 학력도 남성이 비슷하거나 좀 높게, 부모님의 사회적인 환경, 지위 또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거주지, 서울에 있으면 서울권, 부산에 있으면 부산권,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권, 종교는 비슷하거나 같게,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게 이제 커플단의 서비스고, 이제 일반 회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10만 원대 내면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평균적인 매칭을 주선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골드 회원 서비스라고 회비를 조금 더 내면 2가지 정도를 받아들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원일수록 평균 우리가 2살에서 5살 터울로 소개하지만 남성은 나이 차이가 좀 더 많이 나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나이에 대해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 또 하나의 조건은 직업이라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일정한 한두 가지의 조건 정도를 이제 만남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권을 사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을 또 매칭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매칭이 되지만 회비를 조금 더 내면
내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남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스페셜 서비스라고 이제 커플 매니저가 개입이 되는 서비스라면 모든 조건들이 다 반영이 되죠. 모든 조건들이 뭐 나이, 직업, 학력 이런 조건에서 매니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자기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상대도 만나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가 아무리 이분이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면서 가입받으면 저희가 고객을 속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매니저가 판단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남 조건에 반영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가입이 되는 게 스페셜 서비스죠. 예. 모든 분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 회원의 한 10%에서 15%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비를 조금 더 내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를 찾아주는 VIP 서비스가 있고요. 이렇게 그 상식적인 만남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회비를 내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내가 만나고 싶은 조건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이제 결혼정보회사 서비스, 특히 선호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요. 상식선에서 이제 만남을 커플 매니저라면 이제 두셔야 될 상식적인 거, 나이 같으면 분명히 남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나이를 원합니다. 연령 차이가 많은 사람.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이 또 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급 직업, 흔히 말하면 그다음 고학력, 그러면 또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성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에 한해서만. 같은 기회를 비행기를 탔을 때 같은 겁니다.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이 있듯이 조금 더 소수에게 많은 비용을 많이 낸 분들에게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이제 결혼정보회사의 매칭 원리에도 작용됩니다. 직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업이 좋은 남성이다 라고 하면은 여성의 몇 가지 조건들이 여성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뭐 나이를 선택할 수 있고 학벌을 선택할 수 있고 집안 환경이 좋은 여성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여성이 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건 결혼에 있어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상하고는 분명히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까지의 선택의 기회가 넓다는 면에서 여성의 인상이 좋다는 것은 일단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인상이 좋을 경우에 남성의 경제력, 그다음 남성의 직업, 남성의 키, 외모 이런 조건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이건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고객들이 만나는 선택하는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종교다. 종교하면은 보통 같은 종교를 만나기로 원하죠. 특히 기독교의 모태신앙이면 상대가 꼭 기독교나 기독교에 가까운 가족이길 원하죠. 불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뭐 천주교도 괜찮고 무교도 괜찮다. 신앙은 신념이니까 이 서비스 매칭에 고려해야 되겠죠. 키 같은 경우 여성이 큰 키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키에 관대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성이 조금 키가 작다라고 하면 키 또한 이 결혼 생활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배우자 만날 때 최초엔 선입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 키가 좀 큰 키의 여성을 원하겠죠. 네. 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일단 상식적으로 여기서 커플 매니저 지혜가 작동하는데요. 스킬이 보통 뭐 키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면 뭐 키가 1m 72, 3, 4, 5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남성들이 다 170cm 미만인 조건 좋은 남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키를 먼저 얘기하면 여성들은 조건은 들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리젝트 먼저 시키겠죠. 가장 어리석은 경우죠. 남성의 단점도 아니지만 최초의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남을 포기하는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죠. 그 중에 작은 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키를 나중에 이제 여성이 장점들을 먼저 들으면 이제 뭐 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키를 얘기하는 거랑 그냥 눈치 없는 매니저라고 하죠. 키를 먼저 얘기해요. 종점들만. 그러면 여성들이 당연히 다른 조건은 듣기 전에 키를 듣고 키를 먼저 들었으니까 선입견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만남을 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지혜. 부모님이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다라고 하면 여성 쪽 부모님이 남성의 학벌, 직업 이런 걸 다 좋은 남성들 만나겠죠. 왜? 한국 남자들이 뭐 그런 성공한 부모님의 그 자녀를 거절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남성 쪽 집안이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 쪽 집안의 분위기는 여성에 비해서는 덜 보겠죠. 왜냐하면 또 한국 쪽 어떤 결혼 문화의 정서가 상대적으로 사람만 좋으면 된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너그러운 면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주지가 뭐 서울이다. 그럼 서울권 안에 있는 분들이 소개가 될 거고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 안에 있는 분들이 소개가 되겠지만 요즘은 또 글로벌이니까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국과 미국에 있는 거주지를 둔 남성들을 소개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국과 호주에 거주지를 둔 여성을 소개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본인이 결혼 후에 살고 희망하는 거주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또 반영될 수 있겠죠. 재혼의 경우는 같은 재혼끼리 하지만 여성이 만원일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면 남성이 재혼도 괜찮다고 하겠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다 젊은데 자녀가 있다. 그럼 상대는 자녀가 없기를 바라겠죠. 자, 남성과 여성이 나이가 중년인데 자녀가 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겠죠. 될 수 있으면 상대의 자녀가 없거나 내가 자녀가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남성이 똑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다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자유롭죠. 왜? 분가한다는 걸 다 아니까요. 이렇게 그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부모의 경제력, 재혼 유무, 가족의 재혼 유무, 그 다음에 그 재혼 자녀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고려되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에 따라서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줄이고 높이고 강조하고 그러면 아니 조금만 강조하거나 액센트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단해서 결혼에 근접한 상대를 주선하는 게 이제 주선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조건들 상대 회원의 프로필을 잘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위대하고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필이 먼저 꽂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조건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필이 꽂히면 이미 늦잖아요. 그냥 먼저 저지르고 보죠.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미리 조건들을 이런 사항들을 다 파악합니다. 부모님도 다 알고 형제도 다 알려줘요. 문제가 없어요. 만나서 그 다음에 필이 꽂힙니다. 느낌이 좋아요. 결혼 후에는 뭐 특별히 큰 리스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용 대비해서 이 결혼정보회사를 잘 이용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한국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이고 커플 매니저 역할일 수 있습니다.